주어 의존의 구문론, 연기의 가르침에 사용된 언어와 문법적 형식들이 바로 연기가 일종의 비선형적 인과율을 수반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선형적인 가설에서 벗어나 실제보다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을 선택된 수어들과 그 수어들의 어형 변화에서 알 수 있다. 연기 계열을 예로 들어보자. 깨달음을 이루던 날 밤에 붓다는 이 실존의 요인들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했다. 붓다가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들의 의미로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 것일까? 무엇이 갈망의 조건이 되고 있는가? 붓다는 어떤 주어진 요건을 만들거나 낳거나 산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오히려 A가 있을 때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A의 조건이 되는가이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이어지는 단원과 뒤이어 설해지는 인과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조건들을 열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A를 조건으로 하여 B가 나타난다. 보다 추거역으로는 A를 조건으로 하는 또는 A에 의존하고 있는 B이므로 번역에서는 나타난다라는 말을 얻었다. 원인을 나타내는 용어로 빠짜야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는 지지를 의미한다. 서포트를 의미한다. 그것은 빠띠자와 마찬가지로 돌아오다에 의지하다는 의미의 동사 빠째끼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비다르마 불교에서 빠짜야는 모든 형태의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주로 쓰이게 되었다. 그것들이 일으킨 사건들은 빠짜 유빤나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연기 계열에서 사용된 탈격 빠짜 야아는 뭐에 의지해서를 의미하는 부사적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뭐를 조건으로 하는으로 번역하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니다. 게다 학파의 스와다와 인중 유과론 원인 속에 결과가 내재한다는 이론과는 대체적으로 빠짜 야는 B는 A의 잠재력에서 나온다는 의미의 원인을 의미하지 않고 B는 A의 자기 전개라는 의미의 원인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고유의 힘으로부터 발생적으로 결과를 생산해내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있음으로써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만약에 원인을 생산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그 교설은 인중유과론에서처럼 까르, 만들다와 같은 동사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기설은 빠짜야를 사용함으로써 원인을 일방적인 힘의 의미가 아니라 상호관계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즉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이 어떤 현상을 조장하거나 촉매작용을 하거나 야기한다는 것이다. 리스 데이비스와 에이용은 불교에서 빠짜야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의 본성이 과정을 가리키며 그것은 결국 자긴과의 결별을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불교 철학에서 빠짜야는 모든 형식의 관계는 비록 인과적 효과는 결여되어 있지만 인과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음 또는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빠짜야를 빠짜유빤나, 즉 결과 또는 빠짜야를 통해 나타나는 것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자긴 B를 산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원인으로서의 A라는 개념을 버리고 나타나도록 돕는 이라는 개념을 취하여 우리는 빠짜야를 돕고 있음으로 이해한다. 나는 앞장에서 이다 빠짜야다가 빠티짜 사무바다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 조건성으로 번역했다고 말했다. 그것을 이것의 조건으로 표현한 에이용과 리스 데이비스의 번역이 아마 더 엄밀한 번역일 것이다. 위에서 인용했던 구절에서 그들은 A는 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B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것은 B를 가리키고 복합어는 A를 가리킨다. 즉 A는 이것의 조건이다. 그
추상적 형식은 빠짜야를 표현하는 유일한 철학적 방법이다. 이제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던 연기의 축소판을 의미하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공식으로 돌아가 보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게 된다. 이것이 나타나면 저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여기에서 어법은 A가 B를 만들거나 산출한다거나 또는 B가 A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 즉 분사의 척격이 사용되어 A가 나타나고 있는 곳에 B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관계는 뭐뭐 때문에 보다는 뭐뭐 할 때 또는 만약 하면으로 결합되는 관계에 가깝다. 뭐뭐 때문에로 결합되는 관계는 선형적 인과율에 의한 산출을 훨씬 강하게 암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그 쇠는 불 속에 있기 때문에 붉다. 즉 불이 쇠를 붉게 만들었다는 어법이 일요일이면 도서관을 폐쇄한다. 즉 일요일이 도서관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법과 대조되는 것처럼 말이다. 따알리에서 어떤 것이 있게 한다는 의미나 나타나게 한다는 의미는 동사의 사역형에 의해 표현된다. 반대가 지적했듯이 이 언어의 공식을 이를 번역하면 이것이 나타나면서 저것을 나타나게 한다 정도가 되는데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문으로 번역된 부분을 좀 같이 보죠. 아마 불교 쪽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차유고 피유, 그리고 차기고 피기, 그리고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이라 하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상호 인과성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네, 차유고 피유는 차라는 이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피유라는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비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있을 때 비도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이 나타날 때 이것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얘기가 차무고 피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게 된다가 되죠. 그리고 차멸고 피멸. 이것을 멸하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 이제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들 사건들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접촉하고 있거나 시간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빨리 문장을 이것이 나타나 있다, 저것이 나타난다로 이해하는 것, 즉 첫 번째 절이 주격이 되어서 동시 발생이나 단순히 연속을 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는 문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문장의 첫 번째 절은 독립초격의 형태를 띠고서 B는 A의 나타남과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A의 나타남은 B가 나타날 수 있는 서던과 상황을 제공한다. 따라서 연기설의 인과관계에는 사건들의 접촉일 뿐이라는 휴메의 견해 이상의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때때로 불교의 해석과 동등한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인과율에 대한 휴메의 해석에 의하면 사건들은 과거로 흘러가며 근본적이고 객관적으로 서로 무관하다. 우리의 정신작용이 인간관계를 추론할 뿐이다. 그러나 붓다의 견해는 척역의 형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식론적 관계.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관계도 파악했다. 불교의 인과율은 이들 경전 속에서 주관적 투사보다는 객관적 현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루파 하나는 연기의 공식 가운데 두 번째와 네 번째 구절에 주목한다. 그 가르침은 단순히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과 소멸이라는 변화를 의미하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갈루파 하나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들은 선행하는 구절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동사를 바꿈으로써 그 구절들은 새로운 생성과 새로운 소멸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나타날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인과 법칙들이 붓다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경전의 언급은 연기가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증거일 것이다. 연기는 붓다들의 깨달음과 무관하게 실제성을 갖는다. 어부들이여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사물들의 이 본성, 즉 이 인과의 현상, 이 인과의 정연한 질서는 확립되어 있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꾸며내거나 추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연기는 실제에 대한 단순한 개인의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붓다는 그것을 사물들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람들의 본성. 그래서 어떤 인과의 법칙 자체에서 이 공예이기가 법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할 때 인과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이 실체가 계속해서 존재해 간다. 존재하고 이 실체가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가 사라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고 하는 실체,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게 없다는 개념이에요. 나라는 생각은 끊임없이 변모하죠.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나의 인식도 끊임없이 변모하죠. 이 과정을 어떤 면은 우리가 불성, 법성, 이걸 또 다른 분들은 이걸 공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로 우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상 나라고 하는 상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는 상이 있으면 그 상 자체가 공하다고 얘기할 때 공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없다, 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정된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의 양식이 다르다는 얘기. 그 변하지 않는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현상으로서 내가 그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나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상을 붙들고 사는데 나라는 상을 가지고 사는데 이러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변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를 고정된 실체로서 본다고 한다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변한다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변하는 실체 간의 관계가 A라는 실체가 B라는 실체를 가져오고 B라는 실체가 C를 가져오고 이런 인과관계,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항상 A가 존재하는 과정에서는 수없이 많은 여러 요인들과 관계를 이루면서 변모해 간다고 하는 이런 실제 그러니까 변모해 가는 어떤 자연들을 바라볼 때 실제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을 어느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가 그대로 어떻게 생겼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변모해가는 어떤 자연계의 현상은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냥 간단한 예로 우리가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증발해서 기체가 되죠. 기체가 됐다가 다시 그 기체가 비로 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눈이 돼서 내려오기도 하죠. 그 물이 다시 강물이 돼서
흐르다가 다시 바닷물로 돌아가죠. 그럼 또 그 순환이 다시 계속되죠. 그래서 이게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현상 자체는 여기서 그때그때 이름이 다르죠. 빗물, 바닷물, 어쩌면 구름, 수증기, 온갖 이름이 바뀌지만 그거 자체는 변하지 않는 어떤 변모하고 있는 어떤 그 현상, 뭐라고 할 현상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에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그걸 그렇게 부를 뿐이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과정 속에 이 현상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러한 인과관계 이론이 특히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호적 인과율을 통해서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어, 이 연기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실체가 있어서 실체와 실체 간의 관계가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실체 간의 관계가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세계는 변모해 간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 두 개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유의 세계와 무유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유유의 세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상호 조건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모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이런 현상을 잘 이해한다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아상 자체도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기 표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경험의 축적이에요. 자기가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면서 자기의 셀프 이스팀이 이렇게 자라나는 분이 있고 나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기를 쌓아가게 되면 자기의 아상 자체가 아주 형편없는 아상이 돼서 어쩌면 굉장한 우울증으로 빠져들기도 하는데 정신분석 쪽에서 이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상호 인과의 개념을 칠 때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만 볼 게 아니고 내가 영향을 주어서 상대방도 변화가 있고 상대방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또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조건이 돼서 현재 내가 있고 현재 아상으로서의 나예요. 내가 경험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주위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는 내가 책임질 몫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 부분이 이쪽에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은 어떤 면에서 내가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인격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아상. 그러니까 아까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유의의 세계하고 무의의 세계가 있는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사물의 세계 속에서 내가 일단 살아가지만 또 근원적인 깨침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 자체는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존재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 패러닥스칼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동양적인 사고 도나 천이나 어떤 불성이나 자성이나 이런 개념들이 심플하지 않죠. 더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과거의 동양의 사고 속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개념들인데도 우리가 서양의 영향 속에서 서양의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동양적인 사고를 다시 우리가 익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조금 더 폭넓게 나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데 현대적인 어떤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과 과거의 지혜들 어쩌면 여러 영성 라인이나 지혜 라인 속에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이 지혜들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